그리고 우리가 항상 국제 경쟁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인 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니 정부가 부족한 게 있다면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 제약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바이오 산업만 해도요, 굉장히 기형적인 측면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스턴에 가가지고 거기에 정말 유명한 그런 업체들이 연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의 임상 연구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예, 적어도 여기서 사람 고용해 쓰는 건 여기서 하고 나중에 임상 연구 정도만 한국에 가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저는 그건 전부 다 지금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확 풀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재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규제 해체든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저는 기준국가제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뭐 바이오 연구를 할 거면은 일본에 있는 규제는 일본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IT 할 거면은 실리콘밸리 없는 규제면은 판교에서도 없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패러티를 맞춰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불균형이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그 유수 기업들이 그런 규제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투자나 이런 고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그게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면은 또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또 맞춰가기에 노력할 것이고, 저는 그 장벽 허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던지셨는데요. 혹시 나 원장님 예. 말씀하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제 중에는 네. 채용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채용에도 공정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장벽도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채용 문제는 물론이고 뭐 다양한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법률적인 부분들, 창업, 저도 얼마 전에 싱가포르도 다녀오고 다른 나라도 다녀왔는데 창업이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제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특정 직군에 좀 물리는 거,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물리는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최상위 인재에 대한 부분을 AI나 첨단 산업을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상 체계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연구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인식은 어떤가요? 사실상 지금 현장에서는요. 연구 환경이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AI라든지 첨단 산업으로 가려면 연구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전 대학만 바라보면 연구 환경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예. 저는 이 연구 환경이라는 게 아카데미아도 그렇고 저는 산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그 명지대학교 이종훈 교수님 뭐 네. 북호선 타셔서 제가 네. 봤는데, 그 책에서 제가 참 공감 갔던 문구가 뭐냐면은 AI 시대에 이제 사실 대체제가 될 것이냐 보완제가 될 것이냐, AI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산업별로 좀 이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산업에 어떻게 참여하냐에 따라서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약간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혁신당 대표이자 프로그래머로 저를 규정한다면요,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제가 대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의 뭐 발악하고 있고요. 보완제가 돼가지고 AI가 저를 오히려 도와서 저희 생산성을 높여줄 도구가 되길 바라고 있고요. 개혁신당 대표로서는 거대 양당에 비해 가지고 적은 인력풀을 이 AI로 대체해 나갈 수 있다면 승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AI가 선명한 대체제가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 인력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끝없는 사람들의 투쟁이 필요할 거다 봅니다. 대체되지 않고 보완시켜 가지고 그 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근데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 언론사의 일간지에 제가 이제 친한 분들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 몇 곳에서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본인들이 간부 회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린 결론이, 그래 이제 필요 없어진 교정교열부를 없애자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교정교육부가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니었나요? 그런데 교정교열부는 이제 AI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완전 이제 엔지니어 그 프로그래머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한 10배는 까지집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자, 아까 말했듯이 간부회의에 가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20, 30년 동안 쌓아놓은 업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혀 제가 뭐 잘못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뭐 옛날에 마부 같은 역할이구나, 이제 나는 후배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가진 직역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아까 말했던 뭐
약사, 의사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제가 어디 대선 때 가가지고 약사분들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난리 났거든요. 그 죄송하지만 약이 자판기로 대체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랬다가 뭐 약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말씀을 거기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뭐 말씀하신 거면 뭐 이런 거 이준석 씨는 복약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군요. 막 이러세요. 그 복약 지도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약 어떻게 드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게 가장 먼저 대체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 말에서 또 얻어맞았죠. 예,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준석의 싸가지 없으면 그런 거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직역에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시겠죠. 네가 복약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사과해라. 으악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보고 있는 청년들은 보면서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이 괴리가 계속될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뭐 연구나 이런 직군에서도 저는 본인이 대체될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걸 인지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거를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내 역할을 찾는 거의 핵심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